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제3강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제5차시 비즈니스 모델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사업 계획서 및 타당성을 분석하는 툴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는 툴로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모델 분석은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툴이기도 합니다. 총 9가지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각자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입니다. 고객은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고객인가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고객을 인식하는 것은 추후 정확한 타깃을 통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홍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제안입니다. 가치 제안은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는가입니다. 이는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고객의 처한 상황이나 생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채널입니다. 채널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고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는가를 원하는지, 이것은 유통의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유통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의 채널들이 고객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지불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고객 관리입니다. 채널은 고객과 제품의 관계라고 한다면 고객 관리는 고객과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소통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와 사후 서비스들을 소통하면서 보다 친근한 고객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다양하게 SNS 활용을 통해서 기업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을 고객 관계 관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익원입니다. 수익원은 어떤 가치를 위해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는가입니다. 단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지만 추가적인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결 상품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핵심 자원입니다. 지속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품 생산과 기술을 위한 핵심 자원을 어떤 것으로 두는가입니다. 각 기업과 조직의 핵심 자원이 추후에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는 핵심 활동입니다. 핵심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핵심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에 대한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업의 사회적 미션을 통한 경영활동, 고객에게 어떠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다른 기업과의 기술적 제휴 또는 마케팅 전문 업체와의 마케팅 제휴를 통해 기업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의 활동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파트너는 지역사회에서 또는 사회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어떠한 주체들과 핵심 파트너가 되고 서로 연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비용에 대한 구조입니다.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적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채우면서 고정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외부의 투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용 구조는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지 세밀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처럼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OW2H에 대한 분석 방법입니다. 총 7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5개의 W 그리고 2개의 H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What? 무엇을 팔 것인가? 입니다. 구체적인 상품을 이야기하며 상품의 유형에 따라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팔 것인가에 대한 연상 질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hy? 왜 판매될 것인가? 이는 어떤 고객이 우리의 물건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고객의 잠재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즉, 표적 고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누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질문을 하면 구체적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올바르지 못한 분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타깃 고객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품을 만들더라도 판매를 위한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운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적인 영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when, 언제 팔 것인가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에는 계절적 요인이나 구매 시간대에 따른 매출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은 가끔 제품에 대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평가받는 것을 계획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획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빠른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평가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의 기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제품의 기획 등이 시장에서 선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제품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where, 어디서 판매할 것인가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 구매 유형과 유통의 유형이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최근에는 꼭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매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장소에 따른 판매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how, 어떻게 팔 것인가. 단순 마케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품 판매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고민점이죠. 마지막, how much, 얼마에 팔 것인가입니다. 이 또한 단순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적 측면에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제품 판매의 과정과 유통의 과정을 총체적인 비용 구조로 계산해서 올바른 가격 책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인 창업 과정과 함께 사회적 관점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3강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